안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지난주에도 힘이 없었는데 네. 더워서요. 오늘 진짜 더웠다고? 예, 네. 오늘 제가 좀 늦게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그때도 30도가 넘더라고요. 폭염주의보 서울에 내려졌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장마를 다가오기 전에 더워지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비가 확 오래 내리고. 이 더위에 거의 맥을 못 추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더 힘든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빨리 비라도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코너 할 땐 힘을 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오늘 음모론에 대한 얘기하기로 했죠? 이어서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이제 저희 코너가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원고 준비해 왔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민초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민초단요? 민초단.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네. 민초단이 민트초코를 네. 좋아하는 사람들을 민초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 네. 전 민트 초코 좋은데. 그럼 민초단이신데? 그런가요? 민초단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거죠. 뭐 방탄소년단 좋아하면 아미라고 하는 것처럼 네. 민트초코라는 게 사실 박하잖아요. 민트는 예. 좀 화한 맛 그리고 색깔도 그 박하 색깔이라는 그 무슨 색깔 초록색인데 좀 무슨 색깔이죠 그게? 민트 초록색. 민트 색깔이죠. 네, 애플민트 많아요. 초코민트도 있고요. 저 민트 많이 키웠었어요. 민트 키우신 적도 있으세요? 네, 그럼요. 잘 자라요. 집에서 키우면. 그럼 그걸 뜯어서 먹나요? 그럼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잘라서 민트 잎 떼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이렇게 줄기째 자르면 또 뿌리로 번식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잘라 먹고 또 올라오면. 위치를 바꿔야겠는데요. 오늘 한번 또 제가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걸로. 뭐 바질을 기르는 것처럼 민트도 기르는군요, 집에서. 지금 바질도 기르고 있어요. 이런. 제가 오늘 주제를 잘못. 바질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한번 집에서 키워보시면은 샐러드 만들어 드실 때. 사실 바질 페스토 같은 것도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네. 바질은 전 민트는 모르겠는데 바질은 너무 향이 좋아서. 네, 맞아요.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민트 얘기 제가 왜 꺼냈냐면 민초가 사실 민트 초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민트 초코로 만든 민트와 초코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디저트가 서양에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민초단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으로는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보면 민트 초코 맛이 있잖아요. 예. 그걸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어봤네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고 저한테는 사실 민트 초코 맛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맛 음료수 이런 거는 그 아주 매운 떡볶이들 있잖아요. 막 계속 올려서 더 맵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민트에서 또 떡볶이로 가요. 얘기가. 맛의 한계에 도전한다고나 할까요? 고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고수 같은 것들도 먹는 사람은 먹지만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죠. 그래서 그런 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들인데 민초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화장품을 씹는 느낌도 좀 나고요. 껌을 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목으로 넘긴다기보다는 그냥 입에 머금어서 뱉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민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애플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감이 그나마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식감 가지고 있는 민트를 먹으면 약간 스펀지 씹듯이 별로 식감이 안 좋은데. 민트 자체를 먹어본 적은 사실 저는 없고요. 그 민트로 가공한 음료수나 혹은 민트로 가공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봤는데 저는 오늘 위치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민트 얘기는 민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빻아서 집에서 탄산수 좀 넣고. 그럼 모히또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예. 진 조금 넣어나 이런 거 좀 넣어서 마시면 굉장히 맛있고 좋습니다. 위치를 바꾸기 전에 민트 얘기를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개운한 민트 향이 상대적으로 진한 맛인 크림이나
그리고 또 초콜릿도 사실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강한 맛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들인데 그게 아주 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제가 오디오 SNS 뭐 클럽하우스 언급했을 때도 첫날 둘째 날 생긴 방이 민초단 모여라라는 방이었어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모두 다 모여서 민트 초코가 얼마나 맛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요즘에 이 민트 초코의 인기와 그것에서 출발한 베어리에이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럼 그 민트로 만든 식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약초? 뭐 식물로서의 민트로 상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트라는 색깔과 그런 맛을 이용한 것들, 초콜릿 머머들, 초콜릿 파이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미 그렇죠. 채용을 했고요. 제 민트 초코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민트 초콜릿 맛 치킨도 있대요. 그래요. 그리고 민초 우유나 카페라떼, 민초 마카롱, 뭐 아몬드, 민초 아몬드도 있고 민초 떡, 민초 피자. 떡?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이거 보고 사실 민트 초코 생각을 했는데 민초 소주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이 소주 갈아서 뭐 이렇게 넣어서. 오이 소주, 사과 소주 이런 거 있었죠. 야, 옛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민트 소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민초. 네, 다음 달에 나온다고 기사를 봤는데 민초 소주 그리고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민트 초코 축제 기간을 설정해서 민초 와플이나 뭐 새우를 민트 초코 소스에 찍어 먹는 좀 갑자기 민트가 왜 이럴까?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민초 열풍이 갑자기 세계를 뒤덮는 게 왜일까? 예.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음모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군요. 너무 억지로 연결했나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과연 아무도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민트 초코 맛이라는 이런 특이한 조합이 갑자기 인기몰이를 하는 데는 배후에 누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민트와 초코를 결합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화학 물질이 나와서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뭐가 있어서 외계인들이 아니면 더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죠. 더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세계 민트 초코 연구회라든지 뭐 세계 민트 초코 결사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과학자들이 민트 초코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이게 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근데 음모론이라는 게 이상한데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거 왜 이러지 지금? 근데 뭔가 중간에 그 고리가 빠져 있을 때 예. 그때 아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궁금증을 뭔가의 다른 걸로 하나만 살짝 얹어주면 그렇죠. 갑자기 그럴듯한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미국 CIA가 뭐 했다더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요즘 CIA 앞마당에 민트를 막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또 화성에 민트밭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탐사선에 민트 씨앗 가지고 민트 씨앗을 가지고 가서 재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음모론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음모론이라는 것은 사회가 움직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혹은 발표 어떤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의 발표만을 보고 그리고 누군가 쓴 책을 보고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의 논리를 만들고 어디에 뭐가 비어 있는가?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건 왜 이렇게 꼭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강한 생각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밌어요. 아유. 이 인류 초기부터 왜 음모론이 없었겠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모론이 뒷담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호랑이 한 마리를 때려잡고 왔다. 근데 뒤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지난번에 어디 풀 뜯어먹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거 먹고 그런 거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다 뜯어먹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게 뭐 굉장히 거대한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옆집 마을에 있는 김호상의 음모론까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떡밥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음모론에서 가장 중요한 미끼죠, 미끼. 예. 이런 것들이 음모론의 항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유명하잖아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리메이슨 너무 유명하고요. 사실 1700년대부터 만들어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18세기, 19세기에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는 뭐 역사가들도 있는데 멋있게 말하면 비밀 결사죠.
프리메이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비밀 결사를 얘기하는데 거의 뭐 3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이건 프리메이슨 이렇게 마크도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징이 굉장히 다양한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그걸 뭐라고 할까 이해하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림인데 신기한 그림인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프리메이슨 그림이 그려진 그 마크가 있는 그런 롯지라는 곳들이 옛날에는 이제 오두막을 롯지라고 했는데 예. 그런 곳들을 세우고 그 롯지의 수장이 우리가 다빈치 코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랜드 마스터. 그래서 그 수장들이 뭐 역사적으로는 아이작 뉴턴이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빅토르 위고 등이 이 그랜드 마스터를 역임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도 프리메이슨 뭐 롯지가 있대요, 뉴욕에. 있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뉴욕에서 그 롯지에 가면 가이드 투어도 받을 수 있고 예. 예,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어떤 위인들이 프리메이슨의 몸을 담았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동포주의적 박애와 형제를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걸고 있는 것 자체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것 같진 않은데 이 뒤에 숨어서 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가치들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베델도 우리 배설 선생요. 그렇죠. 배델 선생이죠. 예. 프리메이슨 한양지부 창립회원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암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이 물론 뭘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이분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어쨌든 세계 박애주의, 동포의 형제 이런 거니까 봉사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약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뭔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세계에 각각 지부를 가지고 있으니 설마 그것만 하겠어? 뭘 하겠지?라는 음모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지금 숱한 음모론 나오는 게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활동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들이 얘기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의식이 문을 3번 두드려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문을 3번 두드려라. 문을 3번 두드리는 게 서로 그 프리메이슨 회원을 알아보는. 아니요, 우리 똑똑똑 이러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멋있게 똑똑 이렇게 두드려 드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탁탁 다가와서 문을 암호를 주고받잖아요. 탁 두드리면 네. 자 형제여 문을 열어라 이런 느낌으로 예.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오래된 비밀결사 단체고 그리고 사실 비밀결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의 클럽이라는 라운지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사교 네, 클럽이라는 문화가. 예. 그런 데서 또 이제 어떤 그 인맥을 만들고 또 소통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 클럽에 나만 갈 수 있는 클럽들이 있었고요. 클럽에서 제한하는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되고 네. 어느 위치에는 있어야 되고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사교 클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재벌과 자제들 그렇겠죠. 제가 뭐 재즈를 하시는 분을 네. 아는데 그분이 재벌과 자제들이 좋은 집에 모여서 재즈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 한동안 강의를 하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군요, 그것도. 약간.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일단 교양을 쌓고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유명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비밀 과외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재벌과 자제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들끼리 결혼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에서 또 만나겠군요. 이렇게 뭐 회장이 우리 딸일세 그리고 소개해주고. 네, 뭐 꼭 그런 식으로만 되겠어요. 예. 뭐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그렇죠. 정략 결혼하듯이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런 하고. 인맥이나 어떤 그런 식의 그런 형성, 그 관계의 형성들이 결국은 음모론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런 비밀 단체가 있고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단체가 무슨 박애주의, 형제를 추구한다? 이상한데?
그럼 너희들은 뭘 하지? 거기에 뭐 정치가나 법률가나 추기경, 언론재벌 등이 다 가입되어 있는데 그럼 이들이 뭔가 더 큰 일을 하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세상을 움직이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력자들까지 들어오면 돈도 움직이고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 권력이나 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상위 뭐 0. 몇 %에 굉장히 쏠려 있잖아요. 지금 예. 자본주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재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프리메이슨의 오랜 음모론 떡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빈치 코드에도 뭐 프리메이슨이 역시 나오고 뭔가 큰 사건이 나오면 프리메이슨이 뒤에 있구나. 음모론의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 홈페이지도 운영하고요. 뭐 그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해요? 회원 모집도 열성적으로 한다는 거 봐서는 최근에는 이제 음모론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이제 아마 뭐 이 프리메이슨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음모론은 네. 끊임없이 생산될 것 같고요. 네. 넷플릭스에 보면 프리메이슨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온 것 같아요. 프리메이슨 베일을 벗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대요.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왔는데 오늘 저녁에 마저 볼 생각인데 참고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실제로 프리메이슨의 역사나 이런 음모론에 관련된 얘기들도 하지만 예. 지금 현재 프리메이슨이 얼마나 오픈된 단체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5571님께서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점점 빠져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모론. 우리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뭐 시간 관계상 좀 허무맹랑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음모론들을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뭐 유럽연합에 대한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유럽연합에 대한 음모론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나치의 음모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히틀러가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 어쨌든 유럽의 맹주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유럽의 맹주가 되면 순수 아리아인 혈통을 구성해서 유럽연합을 만들 거다라는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연합을 뭐하러 만들어요? 유럽을 다 지배하는데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데요? 나라마다 전부 다 그런 정부를 두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중앙 집권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음모론에는 역시 뭐 나치나 히틀러는 굉장히 단골 손님들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히틀러가 유럽연합도 결국은 히틀러의 뜻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절대 음모론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이런 식의 음모론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가 있는 음모론들인데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새벽에 정말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뭐 리멤버 펄하버 이런 식으로 해서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 아니 그건 음모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근데 그렇지만 그게 또 명확하게 미리 밝혀진 그 것도 첩보를 입수했었다는 네. 얘기는 많이 나와요.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좀 찾아봤더니 그렇다고 한들 미국에서 인정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걸 흘려버렸으니까 진주만에 공격당했겠죠. 그거 알았으면 공격당해도 그리고 알았는데 놔뒀다고 한다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인정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도청을 했었다. 그리고 일본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함선들도 좀 이렇게 약간 덜 새 것들 좀 놔두고 그리고 좀 공격의 준비를 좀 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일부러 뒀다? 일부러 뒀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피해를 입어야 실제로. 그래야 참전할 명분이 생기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내적인 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가서 2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싶고 일본하고도 한판 붙고 싶은데 미국 내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 상당히 안 좋고 반전 여론이 많고 가지 말자. 우리가 뭐하라고 거기 끼어드냐. 이런 여론이. 바다 건너 유럽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이 그야말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게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건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네. 그리고 미국의 그 당시 기술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투는 그 이후에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리고 그때 진주만 전쟁을 얘기를 들어보면 진주만이 이제 하와이가 뚫리면 그 다음이 미국 본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털릴 자리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참전하게 됐기 때문에 음모론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고 이소룡에 대한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브루스리. 지금까지 설마 살아있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살아있다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소룡의 무덤은 항상 그렇게 뭔가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또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이 33인가 2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예. 근데 이제 이소룡이 중국에는 또 무협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오랜된 그런 무협들, 무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니까 중국 무협의 대부들이 살해한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브루스리의 경우에는 이소룡의 경우에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아들이 브랜든 리거든요. 근데 크로우라는 영화 배우였는데 영화를 찍다가 권총사고 오발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집안도 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뒤에 뭔가 배우가 그게 마피아가 됐건 뭐 트라이어드 3합회가 됐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직도 많은데.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존 레넌의 죽음에 얽힌 음모론도 역시 있고요. 마릴린 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 형제와 사귀었다는 얘기가 이미 역사적으로 인정됐고 그래서 마릴린 먼로도 알지 않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CIA나 FBI에서 해결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김호상 PD는 음모론 없어요? 저는 그럴 만큼 뭐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음모론과 관련된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저도. 글쎄요. 음모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인데 그걸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모든 일에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는 거는 또 필요한 자세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재밌게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거나 말거나. PD 언박싱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 소장